불행하고도 치명적인 자가 면역 10장으로 넘어가서 현대의학은 무엇을 어떻게 묻는가? 당신에게 있는 질환은 뭔가? 윌리엄 하커. 미국은 2019년 보건의료 부분에서 1인당 비용으로 세계 어느 보러도 거의 4조 달러를 지출했다. 의료는 28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리라고 예상된다. 미국 보건의료 지출의 90%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대상인 것으로 추산이 되었다. 자가면역질환의 영향을 받은 인구 비율은 미국에서 꾸준히 상승해왔다. 현재 최소 4,100만 명의 미국인이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 자가면역장애는 뭘까? 신체가 혼동을 일으켜서 자기 단백질과 DNA를 이물질 분자처럼 취급하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종종 자기 조직을 자기 장기와 관절을 공격하는 위협으로 착각한다. 만약에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다면 과민 후천 면역체계, 즉 침습성 병원균에 대한 과도한 항체 반응으로 자가항체가 생기게 된다. 자가면역 질환에는 적어도 80여 가지가 있다. 에디슨병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자가면역성 갑상샘, 소화지방, 만성피로증후, 염증성 장질환, 건선, 류마티즘, 홍반, 루푸스, 당뇨 등등 다발성 경화증이다. 음식 알레르기 또한 예전보다도 훨씬 흔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는 점심으로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써올 수 없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교 친구가 땅콩 제품을 접할 때 아나필락시스, 심한 쇼크 증상처럼 나타나는 전신성 항원 항체 반응 쇼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어린이 최소 8%가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복합적인 알레르기에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어린이도 많다. 음식 알레르기는 때에 따라서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미국 어린이의 비율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50% 증가했다. 어린이들은 달걀 제품, 밀, 대두, 땅콩, 나무, 견과류 등 가장 흔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점점 더 생기고 있다. 인간의 면역 체계가 인간의 등을 돌리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자급 가설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인간이 매우 깨끗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위생가설 이면에는 항생제, 좋은 살균, 또 예방접종, 수질위생 등 감염질환의 확산을 아주 성공적으로 제한해온 공정보건 대책이 예기치 않게 만성질환을 초래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매우 깨끗한 환경이 감염을 공격하기에 면역체계를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서 싸울 감염질환이나 기생충이 없다면 신체는 자신과 싸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대부분 역학적이다. 일례로 대규모 집단 연구에 따르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알레르기와 천식이 훨씬 덜 만연하고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다. 2012년 학술지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서 농업 공동체 두 곳의 아미시파와 후트파의 어린이 집단 사이의 천식의 위험 비교가 있다. 아미시파는 전통적인 농업, 후트는 산업형 농협. 후트파 어린이 사이에서 천식은 4배, 알레르기 6배 더 많았다. 연구진은 아미시파 어린이들이 동물과 흙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즐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러 이유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며 어쩌면 후트파 어린이들은 그들 공동체의 산업형 농업 관행을 통해 더 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은 아닐까? 독성 물질의 과도한 노출이 자가면역 유행병에 함유하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일례로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면 아플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때문이다. 핀란드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이 매우 증가했다. 유독성 곰팡이 만성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클포트 역시 자기 면역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내 가설은 이렇다. 클포트가 글리신을 치환하면
글리신을 합성한 세포에서 분비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단백질로 이어진다. 이 단백질이 잘못 접히면 체내 면역 세포들은 이 물질의 단백질로 착각하고 심지어 항체가 생겨서 건강한 단백질을 공격하게 된다. 음식 단백질에도 글포트가 박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내장에서 분해되기 더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글포트의 선천성 면역체계도 억제하는데 보통 선천성 면역체계는 항체를 관여하지 않고 인간의 죽은 세포와 침입한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일 수가 있다. 면역체계의 기초. 인간의 면역체계는 복잡하고도 기적적인 생물학적인 성취다. 면역세포는 골수의 줄기세포에서 발생해서 여러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세포 유형으로 성숙한다. 총괄적으로 면역체계는 백혈구로 구성되는데 헤모글로빈이 없는 무색세포라서 그렇게 불린다. 백혈구는 크게 선천성 면역세포와 후천성 면역세포로 분류될 수 있다. 호중구, 수정세포, 비만세포, 단핵구, 대식세포 모두 선천성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식세포다. T세포, B세포, NK세포 모두 림프구로 후천성 면역체계를 구성한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발생, 침입성 병원체이거나 다치거나 변형되어서 제거되어야 하는 인간의 세포다. 인간의 세포는 암일 수도 있다. 일부 면역세포는 손상된 물질을 제거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물질은 주로 산화되거나 당화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거나 잘못 접히거나 산화된 단백질로 면역세포로 인해서 흡수되었다가 다시 원료로 분해되어 건강한 새로운 분자를 만들 수 있다.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응집이 이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적응 면역 시스템의 일부인 항체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결합하여 인간의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단백질이다. 하지만 선천적 면역체계 역시 강력하다. 보통 항체의 생성을 유발하지 않고도 감염을 제거할 수 있다. 선천적 면역세포들은 병원균을 가두고 침습성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이후에 인간의 대식세포가 결국 죽은 미생물들을 먹는다. 또는 과학적 용어로 식균한다. 선천적 면역체계가 침입자를 증식하는 만큼 빨리 제거하지 못하면 후천성 면역체계가 나서서 돕는다. 도움 T세포는 일종의 림프구로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이며 체내 백혈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도움 T세포는 Th1세포와 Th2세포 두 하위 집단으로 나뉜다. Th1세포와 2세포 모두 사이토카인을 분비할 수 있는데 사이토카인은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무리와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는 무리로 나뉠 수 있다. Th1세포에서 방출되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세균을 죽일 수 있지만 국소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Th2세포는 면역글로불린 특히 알레르기와 관련된 IgG 면역글로불린 G를 생산한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선천성 면역체계 구성원으로 인해서 제시된 특정 항원에 대하여 항체를 만들고 개량하는 정교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 항원들은 대개 침입하는 병원균으로 인해 독특하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다.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후천 면역 기억 B세포 집단은 침입자의 특징적인 단백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중화할 것이다. 다음에 이 병원체가 나타나면 이 놀라운 B세포들은 병원성 세포들을 기억하고 울창한 스포의 나무에 꼬리표를 달듯이 항체로 재빨리 표시한다. 이로써 선천성 면역세포로 인해서 침입하는 세포들이 쉽게 식별되고 제거될 수 있다. 후천 면역체계의 백신의 기반이다. 이 면역체계는 백신의 항원에 특화된 항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억 B세포들을 만든다. 전형적인 항원은 표적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생산되는 단백질 일부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악화된 형태의 전체 병원체다. 흥미롭게도 체내에서 백신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선천적 면역체계가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에 반응하여 항체를 전혀 생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에 선천적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들은 백신에 매우 잘 반응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과다한 항체의 반응을 생성해서 이후에 분자, 모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한 B세포들로 인해서 생성된 항체가 혼동될 때 그렇다. 그 항체들이 인간의 조직을 공격하는데
인간의 단백질에는 질병과 연관된 항원의 펩티드 서열과 매우 유사한 펩티드 서열이 있기 때문이다. 선천성 면역체계에서 정년 아주 오래된 구성요소는 보체 연속 단계 반응이다. 보체 연속 단계 반응은 항체와 식세포가 체내에서 침입자와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을 돕는 선천성 면역체계의 일부다. 충분히 강하다면 혼자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침습성 병원균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죽을 세포에 반응하여 즉시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일련의 과정은 간에서 분비되어 필요해지기 전까지는 비혈소 형태로 혈액에서 순환하는 C1에서 C9까지의 단백질이 연료된다. 병원균이나 유발 요인이 있으면 효소가 이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이들이 연속 단계 반응해서 보체의 분자들을 바꿀 수 있게 한다. C1이 활성화되면 일련의 분할과 선초적인 추가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연속 단계 반응을 개시하여 궁극적으로 치유를 촉진하는 여러 사건을 처리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반찬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옵선에서 이름을 따온 옵선인 작용이다. 옵선인 작용은 보체 또는 항체가 될 수 있는 옵선인을 수반하는데 옵선인은 항원에 결합하여 식세포 작용을 준비한다. 신호 전달 분자로 인해서 소환되는 대식세포는 세포막을 녹인 후에 침입자들을 먹는다. 그 다음 그 찌꺼기를 재활용한다. 부상세포형 내 바이러스 증시, 산화적인 스트레스, 독성물질의 노출, 생존에 필요한 중요 영양소 결핍 등 세포들이 죽는 이유는 아주 많다. 만약 죽어가는 세포와 그 찌꺼기가 면역체계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적은 세포들이 자신의 DNA와 같은 알레르기 물질을 분비하고 이로 인해서 후천성 면역 세포들이 자가 항체를 생성하여 다른 세포들을 공격하게 하기 때문이다. 취약한 펩티드 AMPS 5장에서 글포트가 어떻게 면역세포의 NADPH 산화효소를 억제하여 침입하는 병원균을 주기 위한 초가산화물 분비를 막는지 얘기했다. 하지만 선천적 면역체계가 의존하는 여러 단백질 역시 글리신 치환을 통해서 폴포트에 교란될 수 있다. 선천적 면역체계의 정리한 구성요소는 양이온을 띤 항균성 펩티드다. AMPS라고 알려진 이 펩티드는 면역세포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반응하여 유리된다. 인간의 세포안이 아니라 세균막의 외막 가장 바깥쪽에 흔히 존재하며 인지질에 부착된 강한 전자를 띤 인산 음이온에 결합하여 작용한다. AMPS는 인산에 결합해서 글리포트 치환에 취약해진다. AMPS 종류는 다양하다. 또한 펩티드 서열에서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 일치한다고 밝혀졌다. 펩티드 중간에 위치한 글리신이다. 글리신은 짧은 두 구조물 사이에서 경첩 또는 꼬인 구조를 유지하며 이는 펩티드 기능에 필수적이다. AMPS는 보통 형전자를 띠며 아르기닌과 리신이 지나치게 많다. 경첩의 글리신 잔기 외에도 이 펩티드는 전체적으로 글리신이 풍부한 편이다. 알다시피 인산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글리신과 양전하를 띤 이웃이 있으면 장을 처리할 수 있다. 글포트의 중간 글리신 잔기 치환은 인산과 결합하는 펩티드의 능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병원균을 죽이는 능력을 방해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교란 작전을 일으켜서 아군과 적군을 씹히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네요. 콜라겐의 매우 치명적인 글포트. 콜라겐은 인체의 틀로 여겨진다. 골격인대 피부 힘줄 구조에 제거하는 단백질. 중국 사람들은 콜라겐을 젊은 원천으로서 주름과 관절통 감소, 장수를 위해서 족발과 상어, 지느러미, 콜라겐 많은 음식을 떼들어 먹는다. 콜라겐은 사장에서 언급한 특징에서 GXY, GXY, GXY 모티브를 갖는다. 이 패턴의 긴 서열은 우아한 삼중나선으로 좁힌다. 세 번째 아미노산마다 글리신이기 때문에 콜라겐은 삼중나선 대형을 결합할 글포트의 치환에 대단히 취약하다.
콜라겐 모티브는 콜라겐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간에서 주로 합성되어서 혈류로 분비되는 주요 단백질 두 가지는 면역 반응을 작용하는 생화학적인 사건의 연속 단계 반응인 보체 활성화에 중요하다. 바로 보체만 만나서 결합 단백질이다. 둘 다 대식세포의 세포의 기질 결합에 필수인 전문화된 도메인, 즉 줄기를 형성하는 콜라겐 유서 영역이 들어있다. C1q 분자 6개는 산적 나선 D형으로 조립된 다음에 서로 협력하여 줄기를 구성하는 육량체를 형성한다. C1q 분자 각각 GXY 서열의 글리신이 26개이고 각 줄기는 분자 6개로 조립된다. 따라서 글포터가 대식세포와 결합하는 단백질의 능력을 억제하며 글리신을 제한할 기회가 156건이다. 이는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방해로 병원균을 죽이거나 죽어가는 세포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능력이 손상된다. C1q 단백질은 그람 음성균, 바이러스, 죽어가는 세포 조직 손상의 산물, 면역 항체, 항원 복합체, 아밀로이드 단백질 등 광범위한 표적에 결합하는 둥근머리라고 불리는 도메인이 들어있다. 대식세포는 기본적으로 침습성 병원균과 제거 대상이 된 물질을 낚아챌 락시바닐로 C1q를 사용한다. C1q의 콜라겐 유서 줄기는 대식세포의 세포외 기질에서 항산 헤파른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물고기를 낚은 후에만 결합한다. 그래서 C1q는 먼저 바이러스를 대식세포 막에 연결하고 거기에 바이러스를 가둔다. 이후에 대식세포는 바이러스에 묶인 항산 헤파른은 조각을 분리하여 세포 소화계인 리소솜으로 운반해서 먹는다. 파리제비 끈끈이에서 잡힌 파리와 방을 날아가는 파리를 상상해보자. 끈끈이에 잡힌 파리가 훨씬 죽이기 쉬운 대상이다. 만나서 결합 단백질은 주로 인간의 세포에서는 생성되지 않는, 즉 바이러스, 세균, 효모, 곰팡이로 생성되는 특이 유형의 당인 만난에 주로 결합한다. 이 결합으로 만난을 생산하는 병원균은 면역체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 만나서 결합 단백질이 침입자와 결합하면 대식세포는 그것을 잡아 몸에서 제거한다. 만약에 만나서 결합 단백질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감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 항체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C1q처럼 만나서 결합 단백질의 콜라겐 유사 줄기가 글포트에 교란된다면 대식세포의 세포의 기질을 걸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만나서 결합 단백질의 유전적인 결합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여기 급성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하다. 콜라겐 유사 도메인을 갖는 C1q 및 만나서 결합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 집단이 더 있다. 이러한 대식세포의 정소 유형 수용체 A형 단백질은 찌꺼기와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청소에 중요하다. 자유분방한 이 분자들은 운전을 할 때는 한 여러 분자와 결합한다. 대식세포의 정소 수용체 단백질은 산화 LDL, 아세틸화 LDL, 당화 LDL, 인지질 설파이드, 항산화 당류, 지질도당류, 이코테이코선과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소 수용체 단백질은 진공청소기처럼 손상품들과 병원균을 빨아들여서 제거한다. 휴손 문제가 생겼다. 대식세포의 정소형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하면 면역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가 결합된다. 대식세포의 정소 수용체 단백질은 세균과 찌꺼기를 염증 반응 없이 제거할 수 있다. 결국 염증 반응의 자가 면역 질환을 처리한다. 선천성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병원균을 가두고 제거하지 못하면 후천성 면역 체계가 소환된다. 초기 대응은 침입자들에게 꼬리표를 붙일 항진을 생산하는 것이다. 만약에 침입자 단백질이 인간의 단백질과 유사하다면 면역세포들은 혼란에 빠져서 분자 모방을 통해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다. CRP에 담긴 또 다른 진실은 일부 단백질은 문제를 표시하고 수리 메커니즘을 개시하는 역할을 주로 맡는다. 혈장시 반응성 단백질이 그 중 하나로 전신 염증성 질환의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지표다. 의사들은 CRP에 대한 혈액 검사로 숨겨진 염증을 찾아낸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CRP 수치가 낮을 것이다.
반대로 검사결과 CRP 수치가 높다면 진균증, 장질환, 골수염, 폐혈증 등 심각한 감염의 징후일 수 있다. 간은 회상염증 감염에 반응해서 CRP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하여서 1000배까지 늘릴 수 있다. 글포트는 노출은 간에서 염증성 반응을 유발한다. 이에 대응하여 간은 CRP 단백질을 많이 조립할 것이다. 이는 라운드업에 노출된 질대성으로 입증, 간의 CRP 생산 증가는 용량 의존적이었다. CRP 생산 증가 시 CRP 생산에서 글포트 치환에 취약한 CRP 단백질의 글리신으로 인해 악순환이 일어난다. CRP는 포유류, 어류, 심지어 투구 계열을 포함해 많은 종에서 발견되는 카복실 말단 단백질 서열을 가진다. 즉 이 서열이 단백질의 필수 부분이다. 첫 번째와 마지막 C는 포유류에서 보존되고 지지쌍의 첫 번째 G는 이를테면 염소와 젖소에서 이따금 A알라닌으로 인해서만 치환된다. 심지어 투구에조차 G3개를 모두 가지고 있다. CRP는 펜트라신이라는 단백질의 한 부리로 단백질의 복사본 5개를 함께 조립하여 오령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펜트라신은 다양한 병원체와 위험에 처한 세포를 인식하고 꼬리표를 붙여서 보호체, 경로와 대식세포의 도움을 받아 쉽게 제거되도록 한다. CRP는 IgG처럼 여러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IgG와는 달리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다. CRP는 콜린산과 결합한다. 물론 인산결합은 글포트의 치환에 취약한 단백질의 공통 특성이다. 지지쌍의 두 번째 G는 왼쪽에 작은 이웃이 있어서 글포트 치환에 특히 취약할 수가 있다. 폐렴, 격은,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녹록염같이 호흡기 질환과 중이염을 앓는 세균은 바깥밭에 콜린산을 부착한다. 이러한 감염원과 CRP 결합은 선천성 면역 체계가 감염원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CRP 결합에 문제가 생기면 흉부감염, 호흡기 질환,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RP는 인간의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세포의 표면 위에 있는 콜린산과 CRP가 결합하면 보호체가 활성화되어 대식세포가 그러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시기다. 이러한 콜린산 분자는 건강한 인간의 세포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기능을 멈출 세포와 CRP 결합은 면역세포들이 CRP를 훨씬 더 빨리 식별하여 그 내용물에 쏟아지기 전에 제거하도록 해주는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CRP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CRP의 항염증 효과는 C1Q와 H인자를 필요로 했고 일단 세포가 개소되면 효과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아픈 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C1Q와 CRP 모두 필요하다. CRP나 C1Q 모두 결함이 있어서 세포가 제거되지 않고 남게 되면 개선한 세포 소멸이 시작된다. 이러한 주요 면역 전달 물질 모두 글포트에 결합될 수 있다. CRP와 그 도움 세포들은 비염증성 방식으로 결함이 있는 세포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코넬대 연구진에 따르면 보호체 반응의 고전적인 경로에서 특정 펜트라신의 결함이 어떻게 상혈세포의 조작을 손상하고 자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개선을 늘리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염증을 예방하려면 고전적인 경로의 CRP와 C1Q 모두 제대로 기능하는 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백질이 작동하지 않으면 개소가 시작되고 이제 소환되어야 하는 항체들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 초래가 된다. 아군의 오인 사격. 여러 고약한 만성질환은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진다. 전신 홍반 루푸스, 자가면역 루푸스. 그전까지 의사들은 루푸스의 림프구 이상이 자가면역 주원이라고 믿었다. 건강 상태에서 T세포, B세포 항체가 없어도 바이러스와 세균을 포식하여 세포막에 단백질을 내놓을 것이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하지만 최근에는 선천적 면역체계의 필수 무기인 단위크와 대식세포로 책임이 온 것 같다. 단위크와 대식세포의 기능 중 하나가 T세포, B세포에 인식되지 않는 외래 단백질을 제시해서 이들이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루푸스의 핵심 특징은 선천성 면역체계가 림프계와 일반 순환에 부적합하게 진입한 바이러스, 세균, 음식,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죽이고 먹어 치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천적 면역세포는 기능하는 항균성 펩티드를 생산할 수 없다. 또한 앞서서 설명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단백질, 다시 말해서 MVP, C1Q, 정소수용체 A형의 콜라겐 유사절기가 결합의 직접적인 결과로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글리포세이트로 오염된 CRP 결함으로 인해서 악화된다. 선천적 면역세포들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침입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경보를 울려 청소부 B세포와 T세포와 침입자들이 매달 꼬리표 항체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신경정신학적 증상들은 루푸스 환자의 절반에 영향을 준다. 증상은 각각 각색이지만 두통, 우울증, 불안, 인지기능 장애가 가장 흔하다. 신경정신학적 루푸스 뇌혈관 장벽이 새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다. 루푸스 항체가 뇌 적색을 침범하면 뇌수용체 반응이 강화되어서 과도한 신경자극과 신경흥분 독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신경학적 증상의 근본일 수가 있다. 글포트. 또한 루푸스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된다. 불행하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루푸스는 피부 문제, 특히 햇빛의 민감성도 관련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칼레티콜린이 세포 표면에 노출되면 C1Q의 둥근 머리가 카테티콜린과 결합한다. 이렇게 대식세포들은 보체 연속 단계 반응을 시작한다. 심각한 C1Q 결핍을 앓는 젊은 남성의 사례는 글포트가 단백질을 어떻게 손상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제공한다. 24세의 불쌍한 청년은 피부 문제에 무력한 발, 시력 손상, 간헐적 발열, 구내염, 햇빛 민감성,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발작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뭔가로 대체된 단 하나의 글리신 분자 때문이었다. 글포트가 C1Q에서 이 중요한 글리신 장기를 치환하면 비록 정도는 덜하더라도 결과가 비슷하리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소화지방 변증과 글루텐 불내증이 또 있고, 글루텐 불내증. 소화지방 변증은 소정의 육모에 손상을 입히는 소화장애로 보리호밀 이런데 소화지방 변증은 만연하는 것은 틀림없다. 불내증, 글루텐 불내증은 글루텐에서 유래된 다정과 짧은 펩티드가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생긴다. 글리아딘은 글루텐의 주요 단백질 성분으로 소화지방 변증에서 글루텐 항체의 주요 표적이다. 락토바실리균에도 펩티드 세일에서 프롤린 분리에 특화된 효소가 여럿이 있다. 2019년 21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글루텐 불내증이 글루텐을 대소할 수 있는 엘라스타제라고 불리는 미생물 프로테아제 발현 증가와 관련된다는 점을 찾아내었다. 결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미생물이 대체하면 아체스탄이 합성되지 방해되어서 pH가 상승하고 암모니아 생산이 늘어난다. 코로나19에도 글리포트가 숨어있다. 글리포트.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환자들은 분자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숙주를 공유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과잉 생산하게 되어 근리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만성탈진이 나는 이유는 만성탈진, 1번은 만성탈진, 자가면역장애는 인간뿐 아니라 반려동물에도 증가세이다. 글포트가 인간 건강의 기전을 이해하면 생체 조직에 글포트가 존재하면 애초에 다른 것으로 촉발되었을지도 모르는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악화하는지 알 수가 있다.